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2021년 우리 기본수 첫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대면 수업으로 우리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얼굴을 빨리 뵙고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는데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인강으로 들었던 분들은 계속 우리 인강으로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본서 20페이지 여러분 펴주시고요. 기본서 20페이지 펴놓으시고 처음 기본서부터 입문과정을 수강하고 여기를 이제 들으셨어야 되는데 처음 또 수강하는 분들, 기본서부터 수강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험에서 우리 중요한 세금들 좀 소개하면서 부동산 세법의 개요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법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법인데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이라 내용이 원래 방대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세법. 근데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 시에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다시요,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보유할 때, 또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고,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는 크게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조세 총론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초심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낯설고, 그래서 민법이나 공시법이나 공법적인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과목들을 좀 배우고 이 세법을 공부하면 좀 더 편한데,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고 처음에 세법을 공부하면 세법적인 용어와 또 민법이나 공법, 공시법적인 용어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처음에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 세법은 처음에 생소하고 낯설어서 처음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조세 총론이 그렇습니다. 특히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처음에 많은 세금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세 총론은 그렇게 나중에는 공부가 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0회 시험에서는 30회. 자, 이번 2021년도가 32회 시험이잖아요. 30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거고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국세, 이렇게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과세주체 그러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예요. 그래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은 누가 있냐? 자, 갖고 있냐 그러면 과세주체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같은, 광주광역시 같은 광역시, 또 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주체가 되고요. 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도 과세주체가 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줄여서 특광도, 이렇게 특별시광역시도.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있죠?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대개 8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9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또 7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개 8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국세는 대개 7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세 출제 비중이 국세보다는 높고요. 자, 세법은 그래서 16문항이
24문항, 공시법 24문항과 합쳐져 가지고 자 40문제 2차 과목에서 제2교시에서 우리가 40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세법은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효자 과목이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31회 시험에서요. 세법 만점 맞기는 어렵습니다. 만점 맞기는 참 어려웠는데 계산 사례 문제 한 문제가 이게 아주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찍었는데 또 운 좋게 또 다른 것들은 다 맞춰놓고 또 한 문제 계산 문제 찍어서 맞춘 분도 계시는데 유일하게 또 우리 31회 시험에서 세법이요. 자, 한 문제가, 요 계산 사례 문제 한 문제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찍었던 이 한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돼가지고 계산 문제 미스 출제해서 단서를 잘 안 달아놓는 바람에 모두 정답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되는 바람에 한 문제, 그거 모두 정답이 되는 바람에 만점자가 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유일하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유일하게 만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본인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고 실무에 나가서도 제일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실 때 처음에 좀 어렵고 생소해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또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시면 여러분이 힘들고 또 짜증만 나고 또 힘들어집니다.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게 쭉 잘 들리는데 어떤 부분은 또 이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 말을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안 들리는 것은 처음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그런 것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한순환 지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려서 보다 보면 앞부분에서 이해 안 됐던 내용들이 또 눈에 들기도 하고 다음 순환 거치면서 이해 안 됐던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다 이렇게 챙겨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버릴 것은 버리면서 갔다가 나중에 뒤에 한 순환 지나면서 던졌던 것들 다시 이렇게 챙겨서 가시면 되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고 찍어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들을 계속 배워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압축해드리고 또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 정리해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늦여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세법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무난하게 수업을 잘 듣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을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다 정리가 돼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세법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실전에서 반드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자 구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얘기하지만 또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조금만 그 내용이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저에 대해서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제가 설명을 잘 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요 중요한 세금들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 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출제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기초과정에서는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을 소개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제가 매도인과 매수인 제 동창 여자 동창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한 수강생분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수험생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한 수험생분은 2000년대 중반에 있죠. 어떤 수강생분이 있었습니다. 이 수강생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소년 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도 몸이 안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남이었는데 동생들을 챙기면서 소년 가장처럼 이렇게 그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길에 소주 한잔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있죠. 겨울 늦은 밤에 돌아오는데 바람이 휙 불면서 전단지죠. 요즘은 그런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전단지, 찌라시 광고, 학원 광고를 하는 게 있었는데요. 자, 제가 강의했던 어떤 학원에서 이제 전단지 광고를 했었는데 바람이 휙 날리면서 전단지 한 장이 발에서 굴러가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우연히 그 전단지 돌아다니는 것을 딱 주워 들었대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전단지에 평생 직장, 당신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 문구의 어떤 학원 광고, 요 문구 전단지를 딱 보는 순간 있죠. 전율이 흐르면서 있죠. 아, 바로 이거다. 내 인생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이제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 나왔어요. 이 수험생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처음에 공부할 때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공업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저 이과잖아요. 말하자면 문과적인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공부할 때 힘들어했습니다. 자, 근데 이 수험생이 어느 날 늦여름쯤 돼서 있죠. 합격에 대한 어떤 확신이 뭔가 들었는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마지막에 이제 공부에 피치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많은 분들이 최소한 2, 3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해에 그냥 동차로 합격하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이 합격생분이 합격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형이 사무실 개업하는데 거기다가 책상 하나 놓고 나도 좀 내 나름대로 프리로 이렇게 뛸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하나 놓고 도부살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제 수완 좋게 있죠.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수완 좋게 해가지고 막 벌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대출을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잘해주니까 막 돈을 막 이제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어도 막 좋은 물건 나오면 잡았다가 팔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 월세를 살다가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전세로. 또 그 다음에 돈을 좀 더 벌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수인 의리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부동산을 매매할 때 보시면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랬을 때 매수인 의리요. 드디어 이제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자, 그러더라도요. 자, 이 매수인은 잔금을 치렀을 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열세 딱 받잖아요. 잔금 치름과 동시에. 그래서 잔금 치렀을 때 을은 이 부동산을 자,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네? 자, 취득세예요. 여러분. 자, 매수인은 잔금 치렀을 때 이제 잔금 치름과 동시에 사실상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이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 이게 뭐냐? 취득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어렵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하여튼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집도 장만했죠. 또 이제 진짜로 이제 독립해서 자기 사무실을 내고 또 이제 중개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우리가 저당권 설정 같은 거,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또 이런 거 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또 저당권 말소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냐면 등록 면허세를 냅니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초심자들은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2010년도까지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고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등록세와 면허세가 2011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되는데 2011년부터 그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또요, 계약금, 중도금은 잔금을 치렀습니다. 등기 전 안 됐어도요, 어떤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봤더니, 특정한 날,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봤더니,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잔금 치러서 이 재산을 사실상 이제 열쇠 갖고 보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보유기간 동안 일정한 때가 되면 반복해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요? 재산세를 내겠죠? 재산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수완 좋게 이제 좋은 물건 나오면 자, 잡아놨다가 팔고 잡았다 팔고 막 이런 거 하면서요. 또 중개를 잘 하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집 한 채를 또 장만하게 됩니다. 또 집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집을 샀는데 여러분 부부도요 개인별로 따져가지고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자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개인별로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예? 자,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자, 과세 주체란 말이 있는데 상대적 이름으로 납세 의무자란 말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내는데요.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소개할 때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은 남친 여친 사귀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해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물어보라고 하죠. 혹시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아니면 야 니네 집은 종부세네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다는데 오빠 나랑 결혼해 바로 얘기하고 자 집에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다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 바로 이렇게 뭐 하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런 세금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매도인 갑 입장에서, 매수인 제가 을 입장에서 계속 소개를 했는데,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어요. 등기 전까지는 안 됐지만, 요 갑은요. 자, 잔금 받았을 때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양도했다 봐서 이 양도자 개인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우리 같은 개인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특별히 부동산 등을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세법에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험은 이렇게 얘네들 5개 세금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방세하고 국세에 보면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얘네들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그 전에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과세 주체가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있는데 다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하여튼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를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흔히 우리가 도세라고 얘기해요. 도가 과세를 쳐야 된다. 그래서 도세라고 하는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처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나 대전광역시장 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과세쳐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그 자치구가 과세쳐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강남구가 과세를 쳐야 됩니다. 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해운대구가 과세를 쳐야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산세는 과세유치가 시군구가 과세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유치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우리가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군세. 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흔히 도세, 그 다음에 또 재산세는 시군세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할 때 우리가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이따 보겠지만 많은 지방세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고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에 주체가 되는데 얘네들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고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비중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가 돼요. 31회 시험에서만 2020년도 31회 시험에서는 의외로 취득세에서 한 문제 반이 나왔어요. 취득세만의 문제 한 문제, 또 등록면허세랑 묶어서 한 문제.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취득세에서는 한 문제가 이제 출제된 셈인데요. 1.5문제. 이렇게 출제 적게 된 것은 또 10년 내 하여튼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취득세에서 이렇게 적게 출제된 것은 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31회 시험만 그랬습니다. 32회 시험은 한 3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1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2.5문제,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기 때문에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출제 문항수가 원래 적은데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수험생들한테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좀 어려운데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도 적고 내용도 어렵지 않고 시험 문제 출제되면 또 지문도 짧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되면 좋은데 3문제가 31회 시험 나왔지만 우리가 32회 시험은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재산세는 3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 소득세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금은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제일 어려운 세금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세금이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법에 우리는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범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또 그 다음에 양도시에 처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또 얘네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항상 짝이에요. 항상 얘네들은 공부할 때 헷갈리기 때문에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짝이에요.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 부동산 세법의 중요한 세금들 또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은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세금들은 몇몇 특징 정도 조금씩 알면서 공부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해드렸고요. 교재 20페이지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가보면 뭐 파트 1 그래서 조세 총론 나와 있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장 나눠져 있고 20페이지 우리가 챕터 1 서설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조세 총론은 여러분 보세요.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세 총론은 재미도 없고 조금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세 총론을 공부하냐면 조세 총론이요. 먼저 조세의 의의를 공부합니다. 조세의 의의.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조세의 의의 및 특징을 공부하는데 이 조세의 의의 및 특징에서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앞부분을 이렇게 쭉 같이 읽으면서 소개를 했는데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오늘은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세의 분류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조세의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용어를 익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의 성격, 특징을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시험에서 조세 분류는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세 분류는 출제가 되고요. 틈틈이.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어떤 세금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세금은 세금을 내라고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라는 게 날라와요. 근데 어떤 세금은 자,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느냐. 이 징수 방법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한데요. 31회 시험에서는 용어가 나왔어요. 조세 용어에 관해서 조세 용어로 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는데 조세 용어 기초적인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을 배우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요 용어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기초적인 게 나왔어요. 자, 생각보다 이제 쉽게 나왔는데 32회 시험에서는 여러분 징수 방법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면서 또 우리가 세금을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안 내요. 또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요 가산세에 관한 거, 요 가산세에 관한 요 내용이요. 가산세 또 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산세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데 요 제재에 관한 요거. 이게 이제 시험에서 요번에 국세는 30회 시험에서 개정이 31회 2020년도 개정이 됐는데 지방세도 이제 2021년도부터 요 가산세 부분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32회 시험에서는 또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요것을 징수 방법과 함께 그 가산세에 관한 내용을 숙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요.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우리 납세 의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이제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그럴 때 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요 부분이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최근에 보면 요 소멸에서 28회 시험, 그 다음에 성립에서 29회 시험 나왔습니다. 30회, 31회 안 나왔기 때문에 요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이 또 제일 또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주 가장 많이 출제됐던 총론에서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 세금은 있잖아요. 세금은 보세요. 세금은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한 그 공매대금 경락대금에서 자, 채권자들이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 매각대금에서 그럴 때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는 건데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에 비해서요. 담보가 없어도 우선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또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해서 가져가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가끔씩 출제가 되는 건데, 이게 28회 시험 때 여기서 29회 시험 때 여기서 나왔는데 30회 시험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달아 2년 출제가 됐었는데, 근데 30일에는 안 나왔고요. 근데 이게 이제 31회 시험에서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안 나왔는데, 32회 시험은 독립학 문제로 또 출제가 될 가능성보다는 이게 이제 개정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절차요.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잡고 흔들면 나만 쇠고랑이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세 불복 절차, 이게 뭐 30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이제 가끔 나오는 부분인데, 30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왔지만 31회 시험에 1은 안 나왔고 32회 시험에서는 조세 불복 절차, 이것도 독립학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거 조세 불복 절차에도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긴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뭐 기한의 신고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머지 부분들, 우리 세법이 1차 과목이고 상대평가면 제가 막 샅샅이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출제 문항수를 봤을 때 세법에서 2차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찍어서 공부하고 생략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데, 다만 제가 시험에 왠지 오렌지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출제가 한 번도 아직 안 됐지만 좀 제가 왠지 올해는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출제가 되고 또 공부를 합니다. 자, 기한후 신고라는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나중에 건 또 강의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출제가 됐고 또 공부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우리가 1장 서설에서 제1절 조세 개념과 분류 및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약에 기초인문 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고요. 처음 공부하는 분도 줄 긋지 마시고 그냥 한번 조세란 게 이런 거구나, 개념과 특징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줄 안 그셔도 돼요. 그냥 읽어보시고 참고적으로. 21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5번 납부 방법이요. 요거 여기부터 시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납부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자,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기 한번 드시고 계신 곳에서 편하게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 가끔씩 제가 세법 시간에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계신 곳에서 반대로 돌리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허리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좌로 우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계신 곳에서 자, 이렇게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말에 시험장 가기까지 이게 한두 달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이 추운 겨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겨울도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봄이 오겠죠, 여러분들. 또 봄꽃이 흐드러지게 폈다가 또 꽃이 피고 지고요. 또 무더운 시련의 여름이 오고 다시 여러분 가을을 맞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뭐 사람이 기계가 아닌 다음에는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공부가 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긴 수험 생활 동안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또 지치더라도 금방 쓰러졌다가도 금방 다시 일어나시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고, 그래서 수많은 합격의 선배들도 자 공부하시면서 긴 수험 생활 동안 갈등하면서 또 좌절하면서 합격의 그 길로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시면 이 시험은 반드시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을 내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면서요, 우리 세금 납부 이행 방법 한번 봅니다. 세금 납부는 여러분 보시면요,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화폐 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 거죠. 뭐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삼아서 얘기하는데 뭐 돼지 키우는 사람이 양돈 업자가 있는데 취득세 500만 원 낼 거 있는데 돼지 5마리 끌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크기를 봐서 시세가 요새 얘네들 이 정도 크기면 120만 원씩은 되니까 5마리니까 50만 원을 거슬러 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납부 이행 방법,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요.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 납부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또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용카드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하면 할부로 하니까 요거 분할 납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할 납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 회사에서 일시불로 세금을 내요. 그리고 우리가 카드 회사한테 이제 할부로 우리가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일시불 납부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분할 납부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것. 또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딱 정해져 있고 또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강론에서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딱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물납이요.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다른 건 안 되고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되고 다른 세금은 물납 안 돼요. 재산세만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돼요.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상속세, 증여세에서 상속세에서 물납이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들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요 허용되고 있다. OX예요. X입니다. 자,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 허용되고 있다. 아닙니다.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요. 자, 분할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로서 분할 납부는 또 허용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허용되냐면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역시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분할 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있죠?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상속세도 허용이 되고요. 상속세 허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증여세 허용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또 뭐 법인세 또 등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세요.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러면 뭘 고르셔야 됩니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재산세요. 재산세는 지금 보니까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그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뭐요? 상속세가 국세에서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아까 5가지 소개해드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우리 5개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로 다시 한번 허용 여부를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로 보시면 먼저요, 물납 허용되는 세금들을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물납 O의 X예요. 허용되면 O 아니면 X예요. 취득세 X죠,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요, 물납 X입니다. 재산세는요, 물납 허용되죠? O. 종합부동산세는요, 종부세 허용됩니까?
예, X입니다. 물납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예? 양도소득세는 역시 허용이 안 됩니다. 물납은.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를 보시면 분할납부요. 자, 취득세는 분할납부 5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요, 허용됩니다. 자, 종부세, 분할납부 5 허용되고, 양도세 5 허용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만 됩니다. 이것도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산세요. 얘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 시험에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요건과 절차를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교재 21페이지 여러분 보시니까 양가로 5번 납부 방법입니다. 조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 의무자의 조세 납부 편의를 위해서 밑줄입니다. 상속세 및 재산세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국세에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세금들입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는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세목이지만 그렇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세금이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얘네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상속세, 증여세에서도 한 문제씩 나왔지만 지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상속세 같은 애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5개 세금을 중심으로 일단 딱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를 보면 여러분 그 실력 체크 그래서 25회 시험 수정 보겠습니다.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딱 문제 보는 순간 우리는 뭐만 고르시면 돼요? 재산세. 그리고 국세에서는 어떤 거? 상속세입니다. 자, 그러면 딱 보니까 기억번에 보기에서 부동산 임대 발생한 사업소에 대한 종합소득세 아니잖아요.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종합부동산세 물납 안 되죠? 자, 분할납부만 되고, 취득세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랬는데, 자, 기초인문과정을 공부한 분은 도시지역분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처음 초심자들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배워요. 재산세예요, 재산세. 하여튼 재산세 당연히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에서는 뭐만? 재산세만 물납 허용되고 또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만. 이거 보기 잘 안 봐도 그냥 뭐 재산세만 고르시면 되겠고요.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국세에서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얘는 시험 범위 제외됐고 자, 재산세 여러분이 딱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이요. 리을번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조세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조세 분류가 나오는데 이 조세 분류는 아까 별표시 하나였죠? 시험에 이것은 출제가 되는데 다만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용어를 익히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광고 한 가지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고 제가 강의한 판서한 내용이라든가 강의한 내용,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의 앞으로 이제 핵심 내용은 핵심 요약 정리라고 그래서 제 다음 카페가 있어요. 개인 다음 카페인데 포탈 여러분 다음에서 제 카페가 있는데 포탈 다음에서 있죠? 포탈 다음에서 검색어로 여러분요. 포탈 다음에서 검색어로 제 이름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강성규 세법 강성규만 쳐도 자동 검색어가 포털 다음에서 나오는데 강성규 세법 또는 강성규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강성규 교수를 치시면 제 이름만 치시면 여러분들 포털 다음에서 다음 카페가 나와요. 그래서 제 다음 카페 회원가입하시고요. 회원가입하면 준회원이에요.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준회원인데 여기 이제 메뉴에 보면 카페 메뉴에 보면 등업 신청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등업 신청하기에서 정회원으로 등업 신청을 해야 돼요.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등업 신청을 하시면 여기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 제가 이제 그 핸드폰에 알림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업 신청 누굽니다. 어디서 수업 듣고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하셔서 등업 신청을 하시면 정회원이 되시면 제 카페 학습자료실에 보시면 핵심 요약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약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전체에 대한 지금 이제 핵심 요약 일단 올라가 있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용 공부한 내용에 대한 압축 정리된 거 이번 순환에서 꼭 배워야 되는 핵심 요약 정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하고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문제.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복습은 이렇게 이런 걸 다운받으셔서 핵심 요약 정리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고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여러분들 새해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기본서 강의. 기본서 자 두꺼운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않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또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꼭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다 강의를 통해서 추려드리고 또 보충해 드립니다. 또 우리 세법은 또 개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2021년도 개정세법이 많은데 미처 개정이 안 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제가 또 강의 수업 시간에 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셔서 꼭 그 문제 핵심 요약으로 복습하시고 또 문제 공부하시고요.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 5일째 수업을 하기 때문에 격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자, 수업 없는 주에 꼭 그 핵심 요약 정리라든가 또 강의를 한번 다시 빠르게 들으면서 복습을 꼭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잊어버릴 만할 때 꼭 그 강의 없는 주에 꼭 세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셔서 빠르게 한번 들으셔서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또 아니면 핵심 요약 정리를 읽으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한 번씩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야지 주 5일째 수업에서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계속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조세의 분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